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고배당 UCC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해요. 방송 화면도 또 초반에 시그널도 없고 진행도 매끄럽지가 못할 겁니다. 그래도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용만큼은 충실하고 성실하게 준비를 잘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은 매주 주중에 이번 주 출전 예정 마필들에 대한 단평을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국산마 6군 경주를 빼고는 나머지 마필, 거의 대부분의 마필을 단평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 토요경마, 일요경마, 금요경마도 경주별로 단평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UCC를 보시면서 게시판을 참고를 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호 경마는 서울 레이스가 11개, 그리고 부산 레이스가 교차 경주가 6개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총 17개 경주를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림수를 두는 승부 경주는 항상 그랬습니다만 배당이 낮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마지막 11경주 깜빡이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마지막 11경주는 분명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가는 말을 놓고 승부맞건 강하게 들어가는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고요. 또 준메인 승부 경주는 10경주, 10경주도 혼전 편성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적중만 되면은 배당은 상당히 짭짤하겠다. 10경주를 준 메인으로 노리고 가고요. 고배당 승부 경주는 6경주입니다. 6경주는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예요.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준메인 승부 경주. 메인 승부 경주는 11경주가 되겠고요. 또 준메인 승부 경주는 6경주와 10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추천 경주 1경주부터 살펴봅니다. 국산마 6군 1000m 2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미들놈이 없는 편성이죠. 충마가 서 있습니다. 3번마 큐피드 플라워, 3번마 큐피드 플라워는 여기서는 뭐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 경주 OP300이라는 마필과 마지막 경합에서 좀 졌어요. 근데 내쪽으로 좀 기대면서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는데 직전에 뛰었던 그 리드먼이나 OP300 이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에요. OP300이 또 들어왔죠. 그 다음 경주에서. 그래서 3번마 큐피드 파워는 오늘 이 편성에서는 그냥 봐야 됩니다. 이것 갖고는 뭐 도무지 배팅이 안 돼요. 6번마 강촌의 아침이 직전 경주에서 모래를 최대한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가능성은 보였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가 최선이라고 보고요. 7번마 로켓 로드라는 마필은 주행심사 때 모래를 맞으니까 확 처지는 악벽이 있었는데 이런 마필이 또 모래를 안 맞고 가면 서둘러서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죠. 8번마 라온 카트로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또 선행을 하고 여유가 있었는데 이 마필도 역시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인기마로 팔리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쨌거나 배팅의 중심에는 3번마 큐피드 플라워를 놓고 간다. 3번 큐피드 플라워를 강하게 중심에 두고 배당 마필로서는 7번마 로켓 로드까지는 주목을 하셔야 될 1경주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번마 써니스카이는 뭐 인정을 하고 가야죠. 마필의 능력이 센 것보다도 오늘은 워낙 허접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번마 써니스카이를 거꾸로 배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필은 10월 2일 경주에서 배당판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타나 보니까 스타트가 빠르진 않았어요. 좀 주춤주춤했습니다. 내측 기대는 그런 맛도 있었고요. 근데 계속해서 전개를 끌어올립니다. 사열 외곽, 선두 외곽까지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결승선에서 내측으로 기대긴 했습니다만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자력 입상을 성공한 겁니다. 10월 14일 날 재검을 받았을 때는요. 그냥 추진 동작이 없어요. 내측으로 기대는 것만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워낙 여유가 많았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입니다. 내추로 기댄다 하더라도 1번 게이트 안쪽 펜스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1번마 써니스카이는 액면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후차권에서는요 6번마 최고의 찬사, 아마 깜빡이로 팔리겠죠. 근데 센 말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편성상 무시할 수가 없어요. 8월 28일 경기에서 강민이 21.7배를 주력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다가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가다 깨졌는데 이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잘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 돼요. 오늘은 6번마 최고의 찬사가 선행을 가든 선입을 가든 1번마 써니스카이가 선을 가든 선입을 가든 두 마리만 뛰는 경주로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 뭐 5번마 어게인시나라든가 삼도통일 또 천왕별 이런 마필들 골고루 팔릴 테지만 세게 받을 내용이 없어요. 결국 이번 이경주는 1번, 6번이 유력한 한방이다. 배당이 얼마가 나와주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요경마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주로 봐요. 이 3번마 최고야 최고가 편하게 선행을 나서면 오늘은 1000m 줄어든 경주 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죠. 8월 13일 경주에서 신라화랑의 최고야 최고 42.7배를 승부 경주로 주력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선두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추입으로 뚝심을 보인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마 최고의 최고는 오늘 2편성에서는 그냥 온다. 선행이 됐건 선입이 됐건 웬만하면 그냥 선행을 갈 것 같아요. 3번마 최고의 최고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후차권입니다. 후차권에서 우열이 드러나 있질 않아요. 2번마 가속돌풍도 팔릴 거고 또 뭐 점입가속 또 라온콘도르 웰빙스토리 뭐 골고루 팔립니다. 골고루 팔리는데 사실 어느 놈 하나 딱 믿을 놈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레이스다라고 보는데요. 2번마 가속돌풍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거의 뭐 선행마디에 최적 전개를 풀어가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는데 오늘 안쪽 게이트를 더 잘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필은 한 번 더 관심권으로 둘 필요는 있겠다. 3번은 최고의 최고를 두고 충마로 두고 후차권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현장 분위기를 살피면서 공략해야 될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일요경마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지오스타가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어요. 1번 게이트라면은 그냥 선행도 나설 수 있다. 주행심사 때 내용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냥 계속 붙들고 들어가면서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그냥 꾹 눌러잡고 여유를 보였는데 문제는 이 마필이 그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 모래를 맞아보지 않았다는 부분이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1번 게이트라면은 선행이죠. 선행을 갑니다. 선행을 가는 지오스타는 여기서는 인정을 하자. 그래서 1번마 지오스타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요. 후착권도 우열이 드러난 편성입니다. 3번마 강타, 또 4번마 샛별이, 10번마 진격의 왕 이렇게 세 마리로 압축이 되죠. 4번마 샛별이가요.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직전 경주 전개가 굉장히 불리했어요. 10번 게이트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2착을 차지했는데 이거는 걸음이 터졌다고 봅니다. 이게 6월 25일 경주에서 그때 도중이가 기승정지 4일을 먹었던 마필 아닙니까? 스타트 나오면서 내추로 기대면서 2일 먹고 또 3코너에서 외곽으로 삐지면서 2일 먹고 기승정지를 4일을 먹었던 마필이에요. 주행이 똑바르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데 최근 경주를 보면 특히 직전 경주를 보면 외곽 전개가 깔끔하지 못했는데도 끝걸음이 살아있어요. 자, 이거는 더 뛰는 말입니다. 승군전이라서 덜 팔린다면은 4번마 샛별이는 배당가치 충분한 복병으로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외곽의 10번마 진격의 왕이라는 마필이 이게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삐지는 악벽만 제어가 되면 분명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진격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마 진격의 왕까지는 고배당으로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1번마 지오스타를 놓고 배당 막고는 4번마 샛별이와 10번마 진격의 왕, 요 두 마필은 재밌는 마필로 공략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경주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민이 노리는 마필은 이 3번마 샤프 라이드예요. 직전 경주는 약 한 8개월간의 공백기가 길었던 마필입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이 마필의 혈통적 잠재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직전 경주 배당마로 좀 노렸는데 많이 아쉬웠어요. 초반에 좀 자리를 못 잡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결승선에서 추진할 때 진로가 많이 막혔어요. 진로만 막히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좀 2차까지도 올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닐까. 3번마 샤프라인은 다시 한번 강하게 노려될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뭐 복병도 아니겠네요. 보니까 오늘 편성이. 어쨌거나 3번마 샤프라인을 강하게 노리는 교차레이스 1경주가 되겠습니다. 1호경마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지금 충마를 좀 신중하게 놓고 가야 되겠는데 이 7번마 리드머니가 직전경주 OP300을 이겼을 때에 그때 사열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승군전이라도 또다시 이게 인기마로 팔려요.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역시 좀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입니다. 직전 경주도 내측으로 기대면서 그렇게 올라왔고 9월 10일 경주도 보면은 물론 결승선에서 진로가 좀 막히긴 했습니다만은 안쪽을 째고 올라오다가 또 급격하게 내측으로 기대는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7번은 리드머니가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 이게 1위로 팔린다. 이거는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같은 승군전이라도 5번마 예상백승이 더 낫습니다. 오늘은 선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행을 나서지 않아도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되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선행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5번마 예상백승이 좀 더 안정적인 전략이다. 사실 이 예상백승이라는 마필은 제가 직전 경주도 대가리 놓고 5.3배를 때려 먹었는데 정말 아쉬웠던 게 이게 8월 13일 경주 아닙니까?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강민이 다른 이제 UCC 방송에서 처음으로 추천드렸던 것이 이 신라화랑이라는 마필이 8월 13일이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 예상백승을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325배였습니다. 325배. 너무 아쉽더라고요. 들어오는 탄력이었는데 물론 최고의 최고를 42.7배를 적중하긴 했습니다. 주력으로 적중하긴 했습니다만 좀 그렇게 고배당을 노렸던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강민이 계속 노리고 있는데 오바마 예상백승은 더 뜁니다.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고요. 모래만 안 맞으면 선행 선입이 다 되는데 오늘은 선행까지 노려볼 상황이기 때문에 오바마 예상백승을 강하게 노리는 충마가 되겠고요. 안쪽에 3번마 마이슈거라는 마필도 자력 투입은 좀 어렵지만 1300m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고 4번마 엘리트킨이라는 마필이 끌리는 악벽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돼요. 하지만 1300m는 끌리는 악병만 적절하게 제어가 되면 이것도 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 복병으로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레이스 2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다른박질이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기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려요. 근데 이게 계속 지금 2창만 들어가고 있어요. 2창만 1300 첫거리 도전이고 직전 경주는 정말 쥐어짜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마 다른박질은 인기 1위로 팔려도 인정이 안 되고 7번마 대호시대가 여기서는 놓고 사야 되는 말이 맞습니다. 데뷔전에서 모습을 보면
2위권 외곽 선임을 전개를 풀어갔는데 모래를 많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더 나와요. 이거는 뭐 혈통적인 잠재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마필이고, 이게 8월 13일 주행 재검에서 보니까 이게 쫓아가면서 끝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8월 5일날 주행 심사 때는 이게 주행 불량기를 보였잖아요. 근데 모래 악벽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더 뛴다. 그래서 7번 대호 시대를 강하게 읽어주는 충마가 되겠고요. 1번마 다른 박질보다도 이 6번마 오마이 캡틴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정말 강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브라하가 그 다음 경주에서 또 1600경주 그랬죠. 거리를 늘려서 나와서 대가리친 마필 아닙니까? 그 브라하와 오마신의 착차다. 요건 봐야죠. 기본 사이즈로 봐야 되고, 9번마 가속 에이스가 유연맨 기술 완전히 교체가 됐는데, 외곽 게이트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어쨌거나 7번마 대호 시대, 7번 대호 시대를 교체 레이스 이경주는 강하게 노리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호경마 6경주입니다. 6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고배당이라는 것은 인기마가 불안해야 터지는 거거든요. 인기마가 대가리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데 고배당 안 터집니다.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는 고배당을 노리는 배팅 찬스다. 이번 6경기에서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 불안합니다. 1번마 포다로고스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간다고 지금 많이 팔릴 거예요. 1700 바로 코너를 꺾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서고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뒤를 돌아보면서 상당히 여유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1300m 경주거리였고 또 상대들이 워낙 약했어요. 1번마 포다리고스가 뛰었던 직전 10월 8일 날은요, 선행만 하면 뺑뺑 잡아 돌았던 날입니다. 인정 안 돼요. 오늘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과연 1700m 압박을 받는 구도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1번마 포다로고스가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부가 된다. 2번마 수백향이라는 마필도요, 최근 경기를 보면 그야말로 뽕을 뽑은 겁니다. 직전 경기도 보면은 정말 안쪽 펜스를 타면서 최작 전개를 풀어갔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번마 수백향도 또 더군다나 지하주기수 믿고 어떻게 배팅 들어가요? 물론 배가 고픈 기수긴 합니다만 기승수는 믿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2번마 수백향과 1번마 포다르고스가 깜빡이로 팔리기 때문에 두 마리가 다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9번마 데블맨이 좋습니다. 9번마 데블맨. 9번 데블맨은 4월 달에 강민이 68.9배를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은 모래를 안 맞으면 돼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또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보니까 최대한 모래를 안 맞으려고 외곽 선입 전개를 계속 풀어갔잖아요. 계속 외곽 전개를 풀어갔는데, 그때 당시 그 지상비행이었죠? 지상비행이죠? 지상비행이 이렇게 9번 지상비행이 중간에 선행을 갈아엎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데블맨이 초반에 선행마 외곽을 자리를 하다가 지상비행이 감고 넘어가니까 감고 넘어가는 지상비행의 외곽을 또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성근 기수가 이마필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어떻게 타야 들어올 수 있는 말인가, 그걸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인경 기수인데요. 인경 기수 배가 고픕니다. 제가 토익 경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경 기수는 이번 주에 안 가는 것 없이 다 조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9번마 데블맨. 9번 데블맨은 직전에 스페셜 러너에게 졌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뛰면 스페셜 러너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스페셜 러너는 부담 중량이 늘어났어요. 직전 외곽을 감으면서 거리 손해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늘어난 부담 중량 때문에 인기마를 팔리면 여전히 좀 불안하고요. 그래서 9번마 데블맨을 놓고 갑니다. 9번마 데블맨을 놓고 가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안쪽에 있는 1번, 2번 깜빡이는 세게 봐줄 이유가 없다. 후차권에서 대박 배당이 엮여 들어가는 그림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고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 레이스
삼경주죠. 삼경주 갑니다. 3경주는 강민의 관리마필 한 번에 출전하고 있어요. 6번마 코트윙입니다. 직정주 대가리 놓고 14.8배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마필인데요. 이거는 더 뜁니다. 더 뛰어요. 늘어난 1600m 경주 거리는 더더욱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9번마 선샤인 알파가 직전에 깜빡이로 팔렸지만 강민이 꺾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시원하게 꺾어들었단 마필이에요. 8월달 경주에서 8월 6일 경주에서 강민이 그때 6.9배였죠. 대가리 놓고 6.9배를 승부 경주로,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적중을 했는데, 직전 경주는 1400 늘어난 경주 거리는 검증이 필요하다, 꺾었어요. 근데 오늘 1600 경주 거리가 더 늘어났어요. 더군다나 또 레이팅이 49점이에요. 여기서 뭐 3창만 와도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아무래도 이런 마필들 뭐 앞선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9번마 선샤인 알파는 이번에는 좀 조심을 하자. 4번마 브라하의 상승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4번 브라하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될 마필이고, 또 배당마로서는 4번마 더 스타즈라는 마필도 직전에 브라하와 같이 뛰면서 배당으로 입상을 했는데 무조건 더 뛸 마필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6번마 코트윙, 6번마 코트윙은 무조건 더 뛴다. 늘어난 경주가 유리한 조건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강민이 확인하고 있는 승부지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6번마 코트윙을 강하게 노리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빡빡한 편성입니다.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된 편성, 선두권 전개 변수를 좀 조심스럽게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마 유아스타는 직전 경주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가 정말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다시 치고 올라오는 끝걸음이 살아 있었는데요. 선행을 나섰을 때 작년 11월 달에는 코디악 러브를 또 여유 있게 제압을 했던 전력입니다. 그래서 2번마 유아스타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1200m는 돼요. 근데 여기선 일단 선행 출하를 초반에 하겠죠. 그리고 선행을 나서지 못해도 선의권 전개가 되기 때문에 2번마 유아스타는 여기선 다시 한번 노리고 합니다. 직전에 유아스타를 이겼던 8번마 청상의 별은 반드시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그날 엄청난 선행 주로였어요. 선행만 하면 뺑뺑 잡아 돌았던 그 주로였는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못 믿는 거죠. 근데 바로 옆에 9번마 최강자도 빠르고요. 또 6번마 미스터 큐피드라는 마필도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그 안쪽 1번 게이트였죠. 1번 게이트였는데 그 외곽에 있는 말이 그 진입을 굉장히 이렇게 진입 분량이 있었어요.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게 뭐였더라? 그게 대박이다죠. 상혁이 탄 거 대박이다. 그 대박이다라는 마필이 굉장히 진입을 좀 늦게 하는 과정에서 안쪽에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늦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이게 데뷔전에서도 강민이 50배짜리를 승부 경주로 때려 먹었던 마필이거든요. 기본 스피드가 좋아요. 6번마 미스터 큐피드도 초반에 좀 선행 출하를 할 것이고요. 결국 8번마 청상의 별이 여기서 깜빡이로 팔리는데, 선행을 깔끔하게 나서야 더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선두권이 압박이 일어나면 깜빡이도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마 유아스타를 놓고 후차권에서는 좀 배당 막권으로 엮어 갈 필요도 있겠다. 현장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2번마 유아스타, 2번 유아스타를 강하게 노리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 레이스 4경주입니다. 4경주. 4경주는 혼전이에요. 은근히 혼전인데, 1번마 한올의 질주는 입상할 때마다 계속 챙겨 먹는 마필입니다. 8월 달에도 보면 8월 그때 월말 경주였죠. 요걸 대가리로 놓고 31.7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도 7월 달에도 13배, 또 7월 3일 날도 5배, 그냥 한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때려 먹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경기는 정말 좀 맥없이 무너진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어요. 강민이 볼 때는 1번마 하늘의 질주가 여기서 선행을 가면 무시 못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마 하늘의 질주는 고배당으로 관심권도 살펴주시고, 3번마 캐안 질주는 이게 7월 15일 경주에서 마체중이 13kg가 늘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힘한 배를 적절하게 하면서 끝걸음을 남겼죠. 당일 현장에서 이거 체중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중이 조금만 더 빠져서 나오면 워낙 몸뚱이가 크기 때문에 더 유리한 상황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강민이 이마필이 1400m 경주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박재희가 탔을 때도 1400에서 이게 우승을 한 전적도 있고요. 그래서 3번 캐안질주도 고배당으로 주목하시고요. 8번마 프라이빗 댄서가 직전 경주는 깜빡이로 팔렸지만 제가 이걸 꺾었어요. 그냥 책임지고 꺾어드리겠다. 꺾었는데 나름 잘 뛴 겁니다. 잘 뛰었는데 왜 제가 꺾었냐면, 이게 모래를 맞으면은 좀 주춤하는 그런 악벽이 있고, 또 끌리는 악벽 때문에 초반에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지 못하면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꺾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잘 뛰었어요. 자, 오늘은요, 안쪽에 1번마 하늘의 질주가 선행을 하면 외선에서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8번마 프라이빗 댄서 봐줘야 되고, 8번 프라이빗 댄서가 바운드 명운에게 직전엔 졌습니다만 이번에는 바운드 명운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부담장 조건도 그렇고. 그래서 8번마 프라이빗 댄서가 여기서는 뭐 충막감으로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아마 이게 인기 한 2위권 3위권 그렇게 팔릴 것 같은데 8번 프라이빗 댄서를 놓고 가고요. 12번 블루스톰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기를 보니까 선두권 외곽에서 좀 코너웍이 제대로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2번 블루스톤까지도 관심권이다. 그래서 8번마 프라이빗 댄서를 놓고 가는데, 지금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 뭐 10번마 끝판 부스터, 승군전이죠. 직전의 편성과 이번 경주 편성은 분명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인기마로 팔리면. 그리고 5번마 바운드 명운도 기본 자질이 센 놈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8번 놓고 1번, 3번, 12번 뭐 이 정도면은 배당이 좀 짭짤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사실 이번 4경주를 좀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했는데 마번을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8번 놓고 1번, 3번, 12번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배당 환수가 될 수 있는 레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1호 경마 8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8경주는 3번마 센스카이가 2군에서 강등이 됐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당일날 이 선행마가 좀 유리하게, 안쪽 게이트 있는 선행마가 유리하게 그렇게 주로 상황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3번만 센스카이도 노리셔야 됩니다. 3번 센스카이는 이거는 기본 스피드가 아주 빠른 마필이에요. 여기서도 그냥 붙들고 늘어지지 않으면 그냥 힙발이 선행입니다. 아주 넉넉 잡고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지구력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강등이 됐는데 1200 경주거리는 앞장 버티기가 가능해요. 이게 7월 9일날 떴던 내용을 보면 그때 편성이 상당히 강했는데 배당판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었는데 사뿐하게 선행을 나서고 거의 뭐 4코너 지점에서 일찍 잡히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1200이에요. 그리고 부담 중량은 늘었어도 선행마가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게 중요하지 늘어난 부담량 사실 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단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센스카이도 고배당으로 강민은 좀 째려보고 있고요. 8번마 마이더스 로드나 뭐 이런 마필들 다 거리 적성이 좀 짧은 마필들인데 오늘 뭐 적정거리라서 인기마로 팔릴 것 같고, 4번마 아르고 챔프는 제가 8월 21일 경주에서 21.5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를 보면 사실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좀 너무 늦추입으로 걸음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과연 빠른 페이스를 극복할 수 있느냐. 3번마 센스카이가 얼마나 페이스를 빠르게 끌고 가느냐, 그게 변수가 되겠죠.
고배당 마필로서는 이 9번마 희망 로켓을 강민은 계속 좀 째려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 5위였을 때 요거 충마로 놓고 가져갔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 더 뛰는 마필입니다. 뭐 혈통적인 잠재 능력도 있는 마필이고 모래를 맞으면 덜 뛰어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풀어갈 수 있어요. 3번마 센스카이가 선행을 하면 바로 외선에서 붙여갈 수 있습니다. 센스카이가 무너지면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희망 로켓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7월 9일 경주가 그랬죠. 7월 9일 경주가 선행마 외곽에서 바로 붙여놓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대가리를 친 그 내용. 그 때문에 이 희망 로켓, 9번마 희망 로켓은 선행마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여기서는 된다. 9번마 희망 로켓을 주목하는 배당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됩니다. 부산 교차 경주 5경주입니다. 경남 도민일법의 대상 경주 2세마 대상 경주인데요. 12번 신라의 전설하고요. 9번마 I'm Your Father. 이 두 마리는 제가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신라의 전설은 뭐 데뷔 전부터 10배짜리 뭐 한 방으로 때려 먹었던 마필이고, I'm Your Father도 기본 사이즈가 세고, 또 5번마 원더월이라는 마필은 이 메인스테이와 목의 혈통이 같죠. 메인스테이가 다음 경주 나오죠. 6경주에 메인스테이와 목의 혈통이 같다. 그래서 요거는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또 입상을 해주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5번, 8번, 12번 요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물론 이 세 마리 다 센 말은 맞아요. 하지만 강민이 좀 더 강하게 좀 공격적으로 노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4번마 디바인 터치라는 마필입니다. 지금 19조 마방에서 원더월과 두 마리 동반 출전했죠. 그리고 3번마 흐뭇하고 12번 신라전설이 또 3조에서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이 4번마 디바인 터치가요 8월 12일 경주에서 그때 강민이 뭐 압축 막골을 때려 먹었습니다만 9월 2일 경주를 보니까 이게 그냥 깃발이로 앞서를 그냥 뽑아 나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기본 스피드가 있는데 직전 경주를 말 타는 거 보니까 좀 고의적으로 늑발을 때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상 경주 2세마 대선 경주를 앞두고 일부러 좀 취입으로 쫓아가는 작전을 한 거예요. 얼마큼 뛰나 잘 뛰더라고요. 잘 뜁니다. 마지막 끝걸음이 이거는 뭐 완전 이기는 탄력이다.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결코 약한 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디바인 터치는 앞뒷방이 다 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가면 4번 디바인 터치를 여기서는 좀 놓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초반의 선행은 8번 아메랑 스페션도 빠르고요. 또 뭐 아델스타도 빨라요. 원더월도 대단한데 선행을 노릴 것이고, 그러니까 앞선이 치열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고마마 I'm Your Father와 신라의 전설도 물론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지만은 이런 마필들도 선두권 페이스에 말려버릴 수도 있다. 4번마 디바인 터치를 강하게 노려야 될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서울 1호 경마 9경주입니다. 서울 1호 경마 9경주.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죠. 1착 상금이 1억 1,200만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9경주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2번마 그레이스타도 있고, 또 외곽에 14번마 뉴시타델, 8번마 돌콩. 자, 이 세 마리를 강민이 강하게 보고 있는데, 이 세 마필 중에 한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입니다. 뭐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보여준 액면상 본다면 14번마 뉴시타델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아마 얼마큼 인기마로 팔릴까, 그게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지만 액면상은 가장 좋고,
8번마 돌콩이 직전 경주에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난초의 고향에게 졌잖아요. 근데 다시 뛰면요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요. 이 마필의 그 마지막 뚝심, 정말 어마어마한 뚝심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 주행심사 때도 보면은 처음에 좀 이렇게 발주 방해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뭐 끝걸음이 살아있었고, 데뷔전에서도요 뭐 끝걸음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 돌콩이라는 마필은 지금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마지막에 한 칼을 쓸 수 있는 마필은 8번마 돌콩이다. 근데 아마 좀 인기도에서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8번마 돌콩에 대한 배당 가치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2번마 그레이스타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마필이니까. 반면에 좀 인기마로 팔린 마필 중에 12번마 인강로, 요거는 센 말이 아닙니다. 요거는 선행도 안 되고 오늘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에서 12번 인강로는 좀 불안하게 보고요. 7번마 청담도끼도 직전에 뛰었던 내용만으로는 좀 검증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선두권이 좀 뭉개지면서 약간 어부지리성으로 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면 조금 약하게 봅니다. 어쨌거나 2번마 그레이스 시티, 8번마 돌콩, 그리고 14번 뉴시타델, 이 세 마필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 구경주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는요 현장까지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산 교차로기수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단거리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이 3세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라이벌 매치예요. 4번마 페루디도 포보로이는 5월달에 부산일보의 대상 경주에서 16배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고요. 또 6월달에도 최강실러를 이길 때에 그때 13.2배를 아주 승부막건으로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때당 그게 SBS전이죠. SBS 한일전. 직전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는 뭐 안 되죠. 워낙 상대들이 강했기 때문에 세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 페르도 포모로이가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면 그냥 잡아 돌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번 경주를 보면 지금 한 집에서 다들 나왔어요. 1번은 오뚜고뚜기와 메인스테이가 19조 한 집, 그리고 퍼트 매지칼하고 또 댄싱스타가 한 집에서 나왔고요. 동방불패와 페르도 포모로이가 또 제복이 문제복 마방에서, 죄송합니다, 제복이라고 해서 문제복 조교사 마방에서 동반 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한 집으로 출전하는 마필들의 작전이 조금 변수가 돼요. 1번은 오뚜고뚜기가요, 제가 직전 경주 깜빡이로 팔렸지만 정말 불안한 마필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다른 UCC 방송에서 그때 이 오뚜고뚜기가 불안하다, 페이스가 불안하다, 페이스를 개선해보면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옆에 전문위원들이 거기에 대해 호응을 안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그때 당시 이 오뚜고뚜기의 불안 요소를 정말 자세하게 풀어드리고 싶었던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오뚜고뚜기는요, 물론 선행 선입이 다 되지만 자기가 가야 되는 그 페이스가 있어요. 그 페이스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페이스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인기마로 팔리죠. 세게 볼 수 없어요. 근데 1번만 오뚜고뚜기의 역할은 선두권을 비벼서 죽이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페르도 포모로이가 월등하게 빠른 순발력이긴 합니다만 게이트 이점으로 보면 또 1200은 스타트 나오자마자 바로 코너를 꺾으니까요. 그래서 1번만 오뚜고뚜기 때문에 4번만 페르도 포모로이가 전개 상황이 조금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안정적인 충만은 7번마 메인스테이입니다. 쫓아가서 한 발 더 쓸 수 있습니다. 이 1200은 페르도 포모로이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선행마, 쫓아가는 선행마들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페르도 포모로이가 선행하고 버텨도 메인스테이는 온다. 그리고 페르도 포모로이가 혹시 앞선에서 무너지면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은 7번은 메인스테이입니다. 7번 메인스테이를 놓고 공략하는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8번마 트리플 파이브는
당연히 현장에서 마체중을 좀 봐야 돼요. 직전 경주 23kg 들었는데 사실 사이즈는 센 놈이죠. 근데 현장 컨디션이 어떤가 하는 부분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서울경마입니다. 서울경마 식경주죠. 식경주입니다. 식경주는 승부경주, 준배인 승부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지금 2군인데 1군 마필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 레이팅이 중복입니다. 레이팅이 70점부터 85점. 그러니까 레이팅이 70점에서 80점까지는 2군이죠. 그리고 81점 이상은 1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1군 똥말들 그리고 2군 잘 뛰는 말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레이팅이 중복된 레이스예요. 자,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 역시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를 시원하게 꺾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마 한 마리 시원하게 꺾어요. 제가 이 오두 마번을 잡아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는 예상가라면은 당연히 인기 1위로 잡을 수 있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꺾습니다. 이번에는 1군 마필이에요. 1군 마필 중에 한 마리를 그냥 꺾고 그리고 노리는 마필은 2군 마필을 놓고 갑니다. 2군 마필을 놓고 가는데 인기도에서는 조금 많이 밀려 있어요.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배당은 무조건 나옵니다. 배당은 무조건 나와요. 저배당 아닙니다. 그래서 중배당을 승부 막건으로 때리고 인기 깜빡이로 팔린 마필 한 마리를 꺾고 가기 때문에 일단 중배당을 승부로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마지막 11경주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지금 10경주, 11경주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후반부 경주가 승부 경주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경주를 준비하는 이유는 11번마 3봉과 10번마 위너레드가 깜빡이로 팔려요. 근데 요 깜빡이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요 깜빡이를 인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승부가 됩니다. 10번마 위너레드가 앞으로 발전 기대치를 보면 여기선 센 놈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에는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11번마 3봉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무식하게 잘 뜁니다. 근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지금 8번 연두 일기당천 뭐 이런 마필들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 있죠. 이런 마필들을 넘어서야 되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딱 선행만 외곽으로 바짝 붙여놓으면 되는데 스타트 자체가 빠른 마필이 아니고 밀어서 선두권에 붙여가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3봉이 주행 습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아버리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기가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00이기 때문에. 그래서 11번 3봉도 여기서는 충막감은 아닙니다. 지금 뭐 직전에 뛰었던 내용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했지만 10번 11번 이 두 마리 중에 이 두 마리 깜빡이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놓고 사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병마 인기 순위 한 5위권 될 것 같아요. 5, 6위권 복병마를 놓고 공략하는데요. 복대복 막건까지 가능합니다. 복대복 막건까지.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중배당, 중고배당도 가능한 경주인데 일단 중배당에 승부를 들어가는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말을 놓고 불안한 깜빡이 꺾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호병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주는 더욱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